냐면은 121페이지로 오실래? 121페이지? 사체는 좀, 예, 자, 121페이지, 네, 좀 어렵죠. 자, 다시 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어디 있냐면은 121페이지 그 가로 2번 보시면 사체의 발행 방법이라고 있죠. 자, 자, 발행 방법에서 그 두 번째 발행 방법의 할증 발행 보세요. 할증 발행. 이 용어는 주식에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는 제목의 밑줄 좀. 할증 발행이라는 거에 밑줄 좀 주시고, 우리가 할증 요금 붙었다, 택시 할증료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기사분이 기본 요금보다 많이 받는 게 할증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 뭐냐면, 오른쪽에 밑줄 좀.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가 돈 빌리는 거거든요. 돈 빌리는 거니까 부채가 늘어나야 되겠죠. 사채를 발행하면 그 계정 과목은 사채입니다. 사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대변의 사채 그 분계 보이죠? 분계? 분계에서 방금 밑줄 찍은 거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의 밑줄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사채 액면가액 씁니다. 무조건. 네, 삐지셨어요. 자, 사채 액면가액. 아죠. 액면가액 씁니다. 무조건. 그러면 그럴 때 그럼 할증 발행되면 우리가 액면가액 무조건 쓰는데 그러면 할증 발행되면 우리가 계정 과목이 대변에 빵꾸 나거든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밑줄 치시고, 그 얘는 사채의 가산 계정입니다. 어? 아, 여기 아니에요. 저기 거예요. 저기. 예, 저쪽. 예, 여기 아닙니다. 예, 저기. 예. 괜찮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행 방법에 할인 발행 있죠. 할인 발행에 밑줄 좀 치시고,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목의 밑줄 사채 발행가액이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이때 우리가 할인 발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아래 분계의 사채 액면가액의 밑줄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 쓴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밑줄 치시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채는 두 개를 달고 다녀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내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달고 다닙니다. 알죠? 제가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회계 1급 거 다시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122페이지.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에 가로 4번의 사채 발행비입니다. 사채 발행비. 자, 사채 발행비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식 시험에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발행하면서 쓰는 각종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논리. 예. 그 사채 발행비는 어디에 밑줄치시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까지 밑줄.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밑줄이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비용의 밑줄입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면서 쓴 거는 전부 다 사채 발행비라고 표현해요. 알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깝니다.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사채 발행하는 건. 돈이 급할 때나 사채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제 빌렸을 때 1억 빌렸어요. 근데 그 1억 빌리기 위해서 만약에 100만 원 썼으면 그냥 100만 원 깔아는 거예요, 직접. 아시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좀 어려웠죠. 지금 문제가 왜 어려웠었냐면, 아이고, 왜 이러는. 자, 지금 문제는 여기 일단 사채는 지금 사채를 발행했어요, 발행. 그죠? 그럼 사채를 발행했으면 무조건 사채는 액면가에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걸 분계로 끊을 때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느니까 사채라고 대변에 부채를 늘리되 중요한 건 액면금액 쓴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액면금액 무조건 쓰는 게 두 개 있거든요. 사채랑 좀 이따가 할 자본금. 얘가 액면가 있어요. 무조건 100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얘예요. 얘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있죠. 이거 많은 분들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냥 수수료 줘도 사채 발행하면서 어떤 목적인지 그 법에 맞게 발행을 해줘야 그 공신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법무사분한테 검토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채 발행하면서 쓴 거는 어떤 문장이 됐든 다 사채 발행비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채 발행비입니다.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비입니다. 그럼 이 사채 발행비는 원래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미주 쳤을 때. 맞죠? 그럼 어디서 까는 거예요? 130만 원. 사채 발행가액에서 깐다라고 했으니까 120만 원이 발행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까니까 90만 원에 발행이 된 거예요. 발행가액에서 까니까.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짜리 사채를 12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할증 발행이에요. 맞죠? 근데 사채 발행비를 발행가액에서 까니까 최종적으로는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90만 원에 발행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할인 발행이 된 거니까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떠야 돼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원래 발행가액에서 깐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들어온 건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온 건 여기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정 과목을 달리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퉁칠 수 있는 건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이 같았을 때고요. 우리 시험에는 들어오고 나간 계정 과목 달리 줄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 발행금액, 사채에서 발행금액은 돈 빌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그렇죠. 보통예금 120만 원. 이게 만약에 사채 발행비도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면 그냥 90만 원 쓰시면 돼요. 알죠? 근데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30만 원 이렇게 별도 쓰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도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라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채가 할인 발행된 거잖아요. 할인 발행됐으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적혀야 돼요. 네,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때 주식 발행이든 사채 발행이든 꼭 사채 발행비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발행이 됐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할인 발행 내용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거 분계 그대로 끊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사채는 어차피 또 세무 2급은 얘 말고도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좀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사채에 대해서 다 물어보거든요. 분계를. 그렇죠?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사채 발행 분계만 내요. 회계 1급은. 근데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사채 이자 주는 거랑 그 다음에 사채를 나중에 부채니까 상환하거든요. 상환하는 거랑 같이 냅니다. 뒤에서 또 할 거니까 이때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19번. 18번은 세무 2급용이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 요거 하고 좀 쉬죠. 19번. 네, 18번은 세무 2급에서 처음 배우세요. 19번.
19번도 잘 출제되는 애는 아닙니다. 19번도.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은 교재 어디 있냐면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있어요.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에 아마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맨 위에 네모 4번. 엄밀히 얘기하면 첫 번째 구분이 더 많이 나와요, 출제는. 우리가 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퇴직급여 지급이면 퇴직급여 지급. 뭐냐, 이거 대손충당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손충당금 회계급 때 어떻게 배우셨냐면 기말에 대손이 예상이 되죠. 대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손이 됐을 때 비용 처리해요? 아니면 미리 비용해요? 어차피 미리 비용하죠. 수익 비용 등의 원칙이니까. 그럼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월 31일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기말에 추정합니다. 추정해가지고 네, 우리가 미리 비용을 해요. 퇴직금 예상액,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맞죠? 미리 비용했다라는 건 퇴직금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했어요. 그럼 퇴직금 나갔을 때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마치 그거죠. 대손이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 잡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면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니까 미리 예상한 대손 충당금 먼저 까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우리가 종업원이 퇴사할 것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로 계산해 놓거든요. 기말에. 맞죠? 그러면 걔부터 먼저 까요. 그게 여기입니다. 밑줄 좀. 첫 두 줄 밑줄. 퇴직급여 지급 쪽입니다. 밑줄 좀. 자,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합니다. 그렇죠? 미리 비용했으니까 일단 부채부터 먼저 까라는 거예요. 까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액이 발생한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만큼 미리 비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바로 비용할 수 있거든요. 대손하고 똑같죠? 대손도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라는 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이 더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리 비용한 적 없으니까 이제 비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에 유주시고. 물론 퇴직급여 지급은 출제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까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요인물은요. 우리 유인물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다라고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잔액이 충분하다라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까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5월 7일 날 네. 자, 부채를 까는 건 차변이죠.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400만 원 까요. 근데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주면은 그 종업원이 내야 될 세금을 뗀 거기 때문에 이건 예수금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20만 원 잡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오늘 영상 다 올려놓을 거예요. 회계 1금용. 맞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회계 1금만, 재무회계든 원가회계든 회계 1금만 잘 해놓으시면 거기다 세무 2금만 좀만 더 얹으시면 여러분들 거의 만점 맞으실 확률이 높아요. 회계 쪽은. 세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쪽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죠. 일단 기본기가, 회계는 무조건 기본기가 안 잡혀 있으면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저도 암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좀 약간 또라이인 게 좀 이해하는 걸 싫어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암기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알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20대 때 그냥 회계 공부할 때 그냥 암기해야지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갔어요. 강의 들을 때. 근데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예. 항상 계속 건설이에요. 그렇죠? 거의 구조물이 딱 쌓여있는데 계속 추가가 돼요. 여기 아래 단계가 안 되면 윗 단계가 안 됩니다.
회계 쪽은 세법은 그게 되거든요. 세법은 아래 단계 몰라도 돼. 외우면 되거든. 알죠? 근데 회계 쪽은 진짜 안 돼, 그게. 알죠? 그래서 꼭 기본기부터 계속 잘 잡아 나가셔야 여러분들 윗단계가 돼요. 회계 쪽은 진짜로. 자, 아무튼 10분 쉬셨